네, 장관님. 네. 우리나라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OECD 자살률이 1위고 빈곤율이 1위다. 이건 뭐 자주 들어보셨죠? 네. 네. 아까 이달권 의원님도 따갑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원인과 해결책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빈곤 해결책인데 우리가 많이 듣는 것 같지만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표 2를 보시면요. 0세부터 65세까지는 상대적 빈곤율이 평균 10% 정도 됩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이제 중위소득의 50% 이하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66세부터 75세를 보면 34%, 75세 이상은 55%까지 올라갑니다. 즉 65세 이상 노인이 45%니까 다른 일반 연령층에 비해서 빈곤율이 4배 이상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표를 보시면은 우리 그 국민의 소득을 10등분으로 나눠 보면 하위 10%, 그러니까 우리 국민에서는 가장 생활이 어려운 10%에 해당되는 요 범위에 노인들은 30%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2분위까지 합하면 47%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50%의 노인이 일반 국민의 하위 20%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른 나라도 그런 거 한번 볼까요? 이 도표가 매우 좀 중요한 표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의 상식과 굉장히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그 가처분 소득 전, 즉 세금이나 정부 지원금, 그러니까 공적 자금을 이전하는 이전과 이후, 소득 재분배 이전과 이후인데 이전을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유럽의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원래 노인들의 그 상대적 빈곤율이 훨씬 높아요. 지금 프랑스, 독일, 스웨덴보다도 우리가 오히려 더 낮아요. 노인 빈곤율이. 그런데 이 각 나라가 그 주황색을 보면 정부 지원금을 지급한 후에는 빈곤율이 달라지는데 프랑스는 85%였던 상대적 빈곤율이 무려 3.6%로 감소합니다. 독일은 80.4%에서 9.4%로 감소하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금이 너무 낮은 데에서 노인들의 빈곤율이 발생한다는 것이지 그 전에 소득으로 우리나라는 원래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는 인식하시죠? 네. 예.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노인들의 그 소비들을 좀 간단히 보면 소비 지출이 약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러면 월 뭐 한 4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되겠죠. 이분들이 노인의 50%고요. 1,500만 원까지 잡아도 75%. 즉 이들은 거의 소비를 식료, 의료, 주거비 최소한의 삶에 다 할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피폐한 삶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경제 성장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해결책이 필요하지만 그 출발 지점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노인 기초연금에 대한 새로운 개혁들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노인 기초연금 100%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소위 우리가 줬다 뺏는 그 기초연금, 즉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30만 원을 줬다가 도로 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초연금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즉 소득 재분배에 영향을 우리가 못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요. 즉 그들에게 그대로 지급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인들의 100%, 즉 그들에게 보면 상위 30% 노인들도 자산은 있대, 즉 집이 있더라도 실제는 그 실질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고 이 30%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그 우리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이게 국가의 세금으로 이것이 충당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양 의무가 좀 더 감소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100%에게 노인들에게 지급이 되면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모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노인 기초연금을 우리가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그 국민들의 그 저항이라든가 갈등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100% 지급을 하면 모두가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지금의 30만 원 부분들을 일정 정도 연금과 연관해서, 그건 제가 국민연금 공단의 질의를 따로 하겠지만 이 기초를 깔아놓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맨날 우리가 재원 타령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먼저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간단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 공적 지출을 통해서 사회 그 분배 효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다는 것은 지금 학계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최대한 더 많이 지출을 공적 부분에서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하자고 하는 것은 다 동일하고 계시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기초연금을 받아서 이제 지금은 공제를, 기초생활보장의 경우에는 공제를 합니다. 그 제도 이제 소위 이제 줬다 뺏는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연금,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소득에 따른 연금도 지금도 다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대로 줬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기초연금을 받고 기초생활보장을 받았을 때는 기초 수급을 받지 않는 그 노령 계층은 여전히 그 더 혜택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수급으로 가면 기초연금 플러스 기초생보를 받을 수가 있는데 기초생보가 아니면 기초연금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소득 역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그 보훈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100%로 지급하자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그 사회적 합의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게 14년도에 70%까지 했을 때도 충분하게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까지 갔을 때는 그에 따르는 재원이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꽤 많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이제 선후가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아까 주셨지만 그런 그 우리 그 정부 당국자 입장에서는 그런 재정에 대해서 충분히 해야 하는 입장이고요. 또 그 30%까지 다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같이 좀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그 의견입니다.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거나 복지 수요가 가장 강한 모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아동과 노인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지 않고는 우리가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안정성을 얻어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철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지금의 조건과 재원 이것만 생각하면 절대 진전이 없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시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